당신의 전 연인이 SNS에 새 애인과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둘은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전 연인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절대 보여주지 않았던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토록 고쳐달라고 애원했던 문제들이 전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배신감이 밀려오죠. 하지만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그 완벽한 모습은 사실 당신이 만든 작품이에요. 당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싸움이 그들을 지금의 완벽한 연인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잔인하지만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아픈 부분부터 직시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 몇 달이 지나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우연히 전 연인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공통 친구를 통해서든 SNS를 통해서든 말이죠. 그리고 그때 듣는 이야기는 늘 비슷합니다. 걔 요즘 정말 달라졌더라? 새로 만난 사람이랑 되게 잘 맞나 봐. 전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데.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최악이죠. 당신이 그렇게 바꾸려고 애썼던 부분들이 마치 마법처럼 고쳐져 있으니까요. 당신과는 절대 하지 않던 행동들을 새 애인과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은 그 사람이 매일 새벽까지 게임하는 게 싫었습니다. 수없이 말했어요. 우리 시간을 좀 더 가지자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듣지 않았죠. 오히려 당신을 통제하려 한다며 화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친구 말로는 요즘 저녁 9시면 게임을 끄고 새 애인과 영화를 본대요. 주말엔 함께 요리도 하고 산책도 간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배신감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왜 나한테는 안 그랬을까? 나는 뭐가 부족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변화는 새 애인 덕분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 덕분입니다. 정확히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수많은 갈등과 싸움 덕분이죠.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은 기본적으로 교육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당신의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 고쳐야 해.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형편없는 선생이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방법을 전혀 모르거든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최악의 타이밍을 골라요. 피곤할 때, 화가 났을 때, 급할 때 말하죠. 그리고 말투도 최악입니다. 너 맨날 그러잖아. 너희 아빠도 똑같더라. 다들 너 그런 거 알아. 이런 식으로 말해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배우고 싶겠어요. 당연히 방어적이 되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나쁜 학생입니다. 지적을 받으면 즉시 반발해요.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넌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로 방패를 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게 모든 걸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관계가 끝날 때까지 똑같은 문제로 싸웁니다. 한쪽은 계속 가르치려 하고 다른 쪽은 계속 거부해요. 결국 지쳐서 헤어지게 되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별 후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에요. 갑자기 전 연인이 했던 말들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관계 안에 있을 땐 절대 안 들렸던 말들이요. 내가 좀 일중독이긴 했나? 엄마한테 너무 의존했던 것 같기도 해. 친구들이랑만 놀러 다닌 게 문제였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더 이상 자존심 싸움이 아니니까요. 상대방이 옆에서 내 말 맞지 라고 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교실이 폭파되고 선생님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숙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관계라는 압박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이별 직후엔 화만 나죠. 3개월 정도 지나면 슬픔이 옵니다. 6개월쯤 되면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1년이 지나면 비로소 배움이 일어나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실제로 변합니다. 전 연인이 그토록 고치라고 했던 부분들을 천천히 고쳐나가요. 물론 본인은 스스로 깨달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합니다. 이번엔 달라요. 이전 관계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요. 예전에 싸웠던 문제들은 이제 애초에 발생하지 않아요. 새 애인은 이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와, 이 사람 정말 성숙하네. 이렇게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은 처음이야. 전 애인이 바보였나 봐. 이렇게 좋은 사람을 왜 놓쳤지?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 성숙함은 타고난 게 아니에요. 전 연인, 그러니까 당신과의 피 터지는 싸움을 통해 얻은 거죠. 당신이 무료 코칭을 해준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더 들어볼게요. 당신의 전 남자친구는 감정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힘들어도 괜찮아만 반복했죠. 당신은 그게 답답해서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감정을 말해줘. 나한테 힘든 걸 표현해도 돼.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을 귀찮아했죠. 결국 이 문제로 관계가 끝났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요즘 불안한 마음이 좀 있어.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해요. 새 여자친구는 이런 그의 모습에 감동합니다. 이렇게 솔직한 남자는 처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그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배운 거예요. 감정을 닫아두면 관계가 망가진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된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당신의 전 여자친구는 질투가 심했습니다. 당신이 여자친구랑 밥만 먹어도 화를 냈어요. 당신은 그게 답답해서 계속 말했죠. 믿어줘. 나 바람 안 피워. 하지만 그녀는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결국 이 문제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그녀는 새 남자친구와 매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새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들과 만나도 태연해요. 오히려 재미있게 놀다 와 라고 말하죠. 새 남자친구는 그녀가 정말 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성숙함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온 거예요. 질투로 관계가 망가지는 걸 경험했으니까요. 그 고통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불안을 다루는 법을 배운 겁니다. 당신이 그 수업료를 낸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럼 나만 손해본 거잖아. 내가 고생해서 가르쳤는데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보다니. 이건 정말 억울한 일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양방향이라는 거예요. 당신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신도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배웠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이 지적했던 당신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관계 안에서는 인정하기 싫었던 것들이요. 이별 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도 변했을 거예요. 내가 좀 이기적이었나? 너무 일에만 매달렸던 것 같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몰랐네. 이런 깨달음들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때 당신은 달라져 있어요. 전에는 못했던 배려를 자연스럽게 하죠. 새 애인은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이 사람은 정말 따뜻하네. 배려심이 정말 깊어. 전 애인은 왜 이런 사람을 떠났을까? 새 애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전 애인이 만든 작품이죠. 결국 우리는 모두 서로의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 수업은 관계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해요. 이건 관계의 잔인한 역설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운 교훈들이 다음 사람과의 관계에 쓰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닌데도 말이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억울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감사해야 할까요? 답은 둘 다인 것 같아요. 억울한 것도 맞고 감사할 일이기도 하죠. 억울한 이유는 명확해요. 내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니까요. 내가 흘린 눈물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만든 거니까요. 이건 정말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이유도 있어요. 그 관계가 없었다면 나 성장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 고통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관계에서 더 행복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관계는 의미가 있어요. 비록 끝났더라도, 비록 고통스러웠더라도 말이죠.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전 연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누군가의 선생이었죠. 때로는 형편없는 선생이었지만 그래도 교훈은 남겼어요. 그러니까 전 연인이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행복에 당신의 기여가 있는 거니까요. 당신이 없었다면 그 사람도 지금처럼 성숙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당신도 다음 관계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전 연인이 남긴 교훈들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은 그 혜택을 받을 겁니다. 이게 관계의 순환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가르치고 이별하고 배우고 또 다른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죠. 결국 모든 관계는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그 관계가 영원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일어난 성장은 영원하니까요. 당신이 전 연인에게 남긴 것도 전 연인이 당신에게 남긴 것도 모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전 연인의 행복한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여한 부분도 있겠지. 그리고 나도 다음 사람에게 더 나은 연인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모든 이별은 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다음 사랑을 위한 준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사랑을 배워갑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방법이지만요.